안녕하세요. 예니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소파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파이하고 누이의 그 정량 정석 비교 분석을 그 자료를 좀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려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소파이 그 어닝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그 장전에 있고 그다음에 또 누는 그 14일 장후에 이제 발표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 이후에 아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누 홀딩스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SEC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BDR, 그러니까 브라질에 좀 상장돼 있는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외국 주식을 ADR이라고 하는데 누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먼저 그거를 프로그램 만들었기 때문에 BDR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BDR 레벨 1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BDR 3였는데 현재는 그 BDR 1으로 신청을 했다는데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그 ADR 기업 중에서도 이 레벨 1, 2, 3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게 뭐냐면 레벨 1, 2나 그 이하는 그 OTC 마켓, 그러니까 장외 거래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3레벨이 돼야지만 그 이게 차이점은 3레벨은 이제 모든 그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그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그 SEC 제출 양식을 모든 그 미국 주식 다른 OTC 마켓에 있는 것과 틀리게 모든 양식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레벨 1로 들어가면은 이게 양식이 아주 간단하게 바뀌는 거예요. 기본 양식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OTC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건데 요게 저도 요번 그 최근 SEC 자료를 보고 좀 착각을 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요거 이전에 한 두어 달 전에 나온 그 SEC 파일을 다시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브라질에서 그 레벨 3을 레벨 1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으로 이제 다 거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도 요런 그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 보상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소파이 영상에서도 이제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그 좀 남긴 게 있어서 그걸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먼저 다뤘더라고요. 그분도 시킹 알파를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 거를 어차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이제 다른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누에서도 지금 그 CEO에게 그 주식 보상이 지금 RSU랑 PSU 중에서 PSU 부분을 지금 요번에 종료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사회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일단 보상 조건이 1번이 18.6달러, 69달러 이상이 되면은 이제 나오는 게 있었고 35.3달러. 이게 다 뭐 지금 현재 주가는 뭐 그 저 상장가의 거의 3분의 1 토막이니까 그게 다 지금 실패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게 그 각 어닝에서 보면은 그 금액을 회계 처리를 좀 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옵션인 주식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이나 목표 채웠을 때 그 정해진 금액을 내고서 사면은 자기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사고 아니면은 폐기하든지 그렇게 그 옵션을 걸어둔 거를 말하는 거고 RSU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은 그 정해진 기간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이제 뭐 1년마다 혹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렇게 주식 보상을 주는 게 있고 PSU 같은 경우는 그때 지금 대부분 그 목표가 주가를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순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웠을 때 주는 게 PSU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지금 PSU, RSU는 따로 받고는 있을 건데 지금 어차피 PSU 부분이 금액적으로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취소가 됐다라는 거는 주가의 희석이 굉장히 좀 더뎌진다. 그래서 이 주식 보상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일단 미국의 주식 자체가 그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뭐 기본급이나 보너스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 옵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요 뒤로 갈수록 옵션이 줄어들고 요거 RSU나 PSU 같은 옵션이 아닌 그냥 주식을 아예 주어버리는 그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스톡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가 주식을 낮은 그 가격으로 사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이제 팔게 되는 그 형식을 취하면서 수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00년대 초중반 사이에 그 여러 기업에서 저 사고가 좀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그 뭐야 못하게 좀 뭐 점점 이렇게 법으로도 강조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RSU나 PSU 이쪽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보면은 이게 지금 현금 흐름 FCF에서 보면은 그거를 지금 SBC를 포함을 하면, 그 RSU나 PSU를 포함을 하면 수익률이 지금 2020년 이후로 보면 제로에 가까워요. 러셀 1000이. 그러니까 러셀,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러셀 1000이 거의 그 미국 주식 상위 89% 시가총액을 다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러셀 2000에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소파이가 42번째, 그러니까 1000, 2000, 2100등 안쪽이죠. 2100등 안쪽이기 때문에 러셀 2000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누 같은 경우는 1100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러셀 1000에는 못 들어가요. 어쨌든. 근데 지금 뭐 러셀 1000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 소파이나 누 같은 경우도 누야 뭐 최근에 순이익이 지금 양전을 하긴 했지만 그 금액이 아주 미비하잖아요. 어쨌든 그 지금 주식 보상이 없다면 순이익이 좀 더 커졌을 텐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데 훨씬 더 큰 러셀 1000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거의 뭐 그거를 빼고 나면 순이익이 제로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파이나 누의 주식 보상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과연 주식 보상을 어떤 것으로 했을 때 주주에게 더 유리할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스타옵션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이 세 가지 주식 다 그 주주의 주식이 그 희석이 되는 그런 효과는 똑같지만, 스타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액을 자기가 지불을 하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세금 문제로 주가가 이제 그 당시에 좋으면은 다 팔아버려 가지고 그 주식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RSU나 PSU 같은 경우는 그 설정될 당시의 금액을 주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년 2021년도나 22년도에 만약에 RSU나 PSU를 발행을 했다면 올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그 주주에게는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높은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이 이제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PSU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그 낮아지면 받지를 못하는 거니까 생성이 안 되는 것이니까, PSU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주가에 도움이 돼 있을 때 상황이니까 용납을 해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뭐 미국 역사상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 쌓아온 골칫거리들이고, 또 해결 방안을 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계속 돌아가는 문제인 거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회사가 만약에 10% 성장한다면 한 뭐 2, 3% 정도의 그 주주 희석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슷한 즈음으로 그 뭐 주식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용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종종 보는 사이트에서 누를 보면은 방문자 숫자가 지금 10월달, 11월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12월달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브라질이기도 하고 또
그 은행주들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다음 장에서 보면 이게 누뱅크고 요게 이타우, 이게 그 브라질에서 그 순위권 은행이거든요. 훨씬 가입자 수도 많고. 근데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비슷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거든요. 누 같은 경우는 저 더 많이 올라갔다 더 떨어지는 게 어쨌든 10월달 비슷하게 가고 10월달 비슷하게 가고. 그래서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요거 구글 트렌드에서 봐도 요거는 누 홀딩스로 검색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뭐 평균보다 뭐 지금 오히려 안 좋은, 크게 좋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요거는 누뱅크 특성상 누홀딩스와 누뱅크, 요 누뱅크로 하면은 또 이렇게 조건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에서는 누뱅크로 많이 검색을 해서 그쪽이 많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누홀딩스는 멕시코 쪽에서 이렇게 좀 그 평범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누에 기대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부분은 브라질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숫자는 크게 증가는 안 하고 서서히 증가를 하는데, 순익 부분에서 지금 브라질에서 다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익 성장률이 어느 정도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는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콜롬비아는 당연히 가입자 수가 아주 증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뭐 100만, 몇백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이 누의 특성상 그 큰 그 숫자에서 나오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용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많이 중요하고, 멕시코에서는 1분기에 이제 예금 계좌를 받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 대출이나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될 테니까 크게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계좌 수와 또 그 금액 자체도 멕시코가 브라질보다 금액이 좀 더 클 거거든요. 평균 금액이. 근데 이것도 뭐 천천히 올라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콜롬비아는 지금 아직 예금 계좌가 예정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올해 말이나 내년에 그렇게 할 거라고만 예상을 하는데, 그게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부분에서도 이제 누코인 이번에 상장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규제보다는 이쪽이 좀 더 적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FTX처럼 뭐 옵션이라든지 그 선물 같은 거를 무리하게 진행시키지만 않는다면 수익이 한 축이 될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뭐 먼저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식 보상 그 PSU 부분에서 이제 그 종료를 했기 때문에 가치 증가 부분이 다음 어닝 때 바로 이제 그 적용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죠. 이제 순이익이 이제 뭐 지난번과 같기만 해도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3억 5,600만 달러의 가치가 이제 그 천천히 증가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계속 적용을 됐던 부분이니까 일단 한번 그거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